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뉴스 읽어주는 남자 정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죠? 9월 19일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고 열심히 옷도 챙겨 입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5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맞나요?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과연 나 진짜로 이번에 토요일이 이렇게 기다려졌던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스튜디오 혼자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뭉치님 안녕하세요. 서프로님, 보문서님, 이영신님, 와니님, 햇커피 향기님, 살짝문난이님, 우루사님 다들 안녕하세요. 박은자님도 양무리님도 안녕하세요. 5시 30분부터 기다렸습니까? 오늘은 J컴퍼니 방송을 안 하고 왔어요. 내일은 좀 하면서 올게요. 왜냐면 J컴퍼니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만다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아만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아만다 TV에 후원과 격려 해주고 계시는데 녹색 불이 켜지신 분들이 아만다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면 이 아만다 미디어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저께 김병주 의원께서 그죠? 그 채팅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기셨나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만다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좋은 방송,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블리 김병주가 파이팅을 외치셨습니다. 파이팅! 네,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가끔 멧돼지 석방 뉴스에 나오는데 멧돼지가 석방됐다고요? 그럴 일이 없는데 잠깐만요. 멧돼지가 왜 석방이 됩니까? 멧돼지가 석방됐다고요? 네. 지금 그런 뉴스는 안 나옵니다. 멧돼지가 석방됐다니. 네, 없습니다. 지금 뉴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사님, 제이님 피로는 좀 풀리셨어요. 피로엔 우르사.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광고가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아만다 미디어에 광고 주실 분들은 010-4379-828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올 리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암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아만다 미디어 여러분들 준비를 이제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자, 내일 쉬는 날인데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에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밤사이에 강한 호우가 내린다고 하니 여러분들 혹시 어디 여행 가실 분들, 나들이 가실 분들 우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은 충청도 쪽에 한 80mm 정도, 그 다음에 강원도나 경기 지역은 10에서 40mm, 그리고 경상도는 20에서 60mm 정도, 그리고 제주도는 10에서 60mm가 온답니다. 나들이 여행 가시는 분들 즐겁게 비 맞으면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릉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강릉에 비가 많이 안 오면 강릉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비가 좀 강릉 지역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둠다리 젤리니 기상캐스터까지 좀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상한가요? 좀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단. 자, 금토 전국 흐리고 곳곳에서 비 소식. 네. 선선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발코니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면 좀 바람 좀 쐬려고. 이 스튜디오가 너무나 이제 폐쇄적이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해요. 근데 발코니 문을 열면 더운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지금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굉장히 숨쉬기도 좋고 아주 좋다. 네, 그렇게 봅니다. 굿!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가습기를 틀어놓으셨어요? 건성동 구석되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강원도에 건성동 때문에 비가 안 왔다라는 썰이 있는 겁니까? 네. 강원도에 건성동이 구석되니까 비가 안 온다.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다. 마포에도 통일교 본진이 있다고 합니다. 마포경찰서에서 내란동조 했죠. 용산에 통일교 바로 있어요. 통일교.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본진. 통일교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통일교의 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보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보사에 왜 가냐면 우리 그 기숙사에 있던 그 형이 우리가 4명이서 잤거든요. 근데 부편집장이었어. 날 꼬시는 거야. 명곤아, 우리 학보사에 들어오면 너는 뭐랄까 해외 2년 동안 유학 보내주고 장학금 계속 나오고 장난 아니야. 막 용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꼬심을 당해서 갔죠. 거기까지 이따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구석에도 통일교 있어요. 통일교가 엄청난 크기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 주변에 통일교인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물론 좋은 통일교인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 나라를 망친 이 통일교인들 다음 뉴스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뭐가 어마어마하죠? 특검 국힘 DB를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인 추정 당원이 11만 명. 네, 1100명 아닙니다. 11만 명이 명단과 확인이 됐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특검, 국힘 DB 압수수색했더니 통일교인 추정으로 당원 11만 명 명단을 확인했답니다. 오, 네, 초롱초롱이 12만이라고 했습니까? 그새 1만 늘었어요? 아마 더 늘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어저께 했는데 오늘 오전 1시 33분에 뉴스가 나온 겁니다. 국힘 반발 속 4시간 반 집행, 통일교인 국힘당원 명단을 대조했다고 합니다. 교인이 집단 가입 의심, 그 다음에 시기랑 신규 가입자 책임당원 수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100% 예상하는데 다음 뉴스는 언제 나올 거냐면 통일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 통일교인이었던 거야. 통일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홍준표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시절 때 그 홍준표가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집어졌죠.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됐던 그 시절 잘 돌아보시면 그 시절 때 건진겁사가
그 네트워크 무슨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댓글 작업가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윤석열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고 저는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김건희는 어디 갔죠? 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를 조사해보면 신천지, 통일교, JMS 그런 이단 종교들의 모든 걸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11만 명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1만 명이면요. 통일교인이 한 12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0% 정도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통일교인 11만 명이 만약에 윤석열 대선 후보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거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고 내란 세력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20대 대선을 보면 몇 표 차이로 졌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7만 표 정도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졌죠. 자, 그 중에 11만 명. 이 사람들이 누굴 투표했을까요? 철저한 조사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과연 국민의힘당에만 이런 종교인들이 있었을까? 만약에 이들이 민주당의 선거를 개입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따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소름 돋아. 네,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명부만 확인하면 돼요. 명부만 확인해서 DB를 딱 비교해서 겹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네. 24만 표였어요. 30만 표가 아니었구나. 24만 표에서 11만 표 빼. 거기에 신천지 11만 표 정도 빼. 그럼 끝났네.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에 의해서 이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별하나님, 어제 국짐 국회의원 구작은 시민에게 물 뿌리는 쇼츠 있어요. 네. 국짐 애들이 물을 뿌렸어요? 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역시 국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다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직 부장판사 조이대 이파기환송 유감 표시라고 있는데 이 뉴스는 부장판사가 조이대 보고 이파기환송 유감 표시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이대에 대한 내부 고발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위를 보면 이거는 예전 타임을 보면 됩니다. 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이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후반부에 다룰 건데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유튜브가 그리고서 그게 가짜라고 증명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 그냥 썰만 푼 거다. 이런 식으로 내빼는. 그래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정말 그런 뉴스는 없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랑 자꾸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디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 서로 싸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담동 술자리는 지금도 청담동 술자리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이대가 김충식을 만났다. 이거를 문제 삼은 언론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만났다고 확신했냐. 그냥 썰 풀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보시면 돼요. 어떤 언론사는 그게 맞든 안 맞든 자신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얘기를 해놓고서 이게 퍼지면 우리가 보도했다. 우리 대박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어. 썰 풀었을 뿐인데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만다 TV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보가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J컴퍼니가 잘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못생겼습니다. 네, 정 감독이 알고 보니 굉장히 잘생겼다고 했는데 사실 오징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언제 잘생겼다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현진 부장판사 조이대 파기환송 유감 표시해야 된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조이대가 파기환송을 내린 거는 그게 원래 한 몇 개월 걸리는 사건이에요. 과연 7만 건의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이틀 만에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7만 건이에요. 7만 건. A4 용지 7만 장이면 뭐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책 읽는데 한 몇 장 읽을 수 있을까요? 100장 읽는다고 칩시다. 1시간에. 100장 읽으려나요? 자, 이럴 때는 비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비서가 있어요. 황 비서? 네, 대표님 부르셨나요?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A4 용지 7만 장을 읽으려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릴까? 대표님, 물론 정확히 얼마나 빨리 읽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장을 1분 정도에 읽는다고 해도 7만 장이면 7만 분, 그러니까 대략 1100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읽는다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날짜로 계산해봐. 며칠 걸려? 대략. 네, 대표님. 존댓말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하루 24시간을 전부 읽는 데만 쓴다고 가정해도 1100시간이면 대략 45일 정도 걸립니다. 오! 물론 실제로는 쉬는 시간도 필요하니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틀 만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님, 이틀 만에 7만 장을 읽는다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읽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제일 것 같아요. 물론 속독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비현실적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직 대법원장이 그 7만 장을 이틀 만에 읽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대표님,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만약 현직 대법원장이 실제로 그 정도로 빠르게 읽으셨다면 정말 대단한 집중력과 속독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조용히 있어. 자, 여러분들. 네, 읽었다 안 읽었다 그게 아니라 안 읽었다잖아요. 뭐 읽었다잖아요. 그 당시를 다시 회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모든 자료를 다 보았다고 했죠? 네. 지금은 또 안 봤다 그럽니까? 안 읽었다고 나왔어요? 네. 보았다 안 보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7만 장을 이틀 만에 읽을 수 없어요. 24시간 내내 읽어야지 45일 정도 걸린다. 네, 그 이야기를 저희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유익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이남 정 감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허당 강장균님 최초로 국지미연에게 물맞은 강장균 아만다 미디어를 응원합니다. 어저께 물 맞으신 분이요. 왼쪽 물 맞으면 오른쪽도 달라 그러지. 미친놈들이네. 네. 수련님, 아만다 방송 찾아서 이제와 들어왔습니다. 제인이 금강원 아침에 데모 하나 보는데 방송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딸이 금강원 다닙니다. 아만다에서 유튜브 집회 모습 보여주면 좋을 듯 합니다. 금강원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답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가르친 부모님들에게 심정도 헤아려 주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이제 이게 공공기관으로 변한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봅시다. 증거가 가짜면 민주당 어쩔 거예요. 조희대 여론몰이로 문재양, 최국, 최가욱, 정철래 이슈가 다 덮어졌네요. 그걸 노렸나? 이게 무슨 말이죠? 문재양이 누구죠? 최국은 누굽니까? 최가욱은 누구예요? 정철래는 누구예요?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 맞나? 네, 이런 걸 이슈로 묻혔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붙인다. 그러나 그 이슈를 우리는 팩트로 조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만다 미디어가 나아갈 길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더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건성동의 세뱃돈, 와, 광봉권의 왕자 표시도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놈의 왕자. 자, 언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건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을 전달하며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광봉권 5천만 원을 상자에 나눠 담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광봉권이 든 상자에 왕자 자수가 뭔지 알죠? 네. 왕자 자수가 새겨진 사실을 파악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일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썰을 좀 풀어드릴까요? 네. 통일교는 수련님, 김어준이가 뭔데 나서서 금강원 직원들에게 사표 내라고 했답니다. 사표 내면 다시 직원들 채용하면 된다고 바람잡이 방송하고 있는 나쁜 김어준 털보 정말 싫어요. 아만다 제이크폰이 최고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김어준이 누구예요? 김어준이 누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막 털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좋아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분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사표 쓰라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사람, 너나 잘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통일교가 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어디 고속도로죠? 거기 보면 가평에 무슨 이상한 신전이 막 있어. 통일교 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법행정학부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졸업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2번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선문대학교였어요. 그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 그래서 법행정학과 1학년 때 다니다가 학부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통일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선문대가 태양과 달,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달, 문선명 총재가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통일교 1인자였죠. 문, 달과 선. 그래서 선문대학교가 태양과 달, 그래서 선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부사에 있으면서 많은 취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통일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문선명과 다른 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패망했을 때 그 남편들이 많이 죽었잖아. 전쟁으로. 근데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런 자금으로 키우고 켜서 지금의 통일교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 당시에 학교에 30%가 교인이었고 나머지 70%는 일반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과가 있었어. 무슨 학과였냐면 순결학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순결학과. 근데 그 순결학과가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순결을 가르칠까라고 했는데 이 순결학과는 수능 400점 만점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대이긴 하지만 정말 그 순결학과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너무 잘해야 돼. 여러분들 막 진짜 어설프게 잘해야 되지 않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기숙사도 특별히 따로 주고요. 해외 유학은 기본이고 장학금도 다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아마 통일교는 통일교인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를 키우는 그런 뭐랄까 과가 아니었을까.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엘리트로 키워줘요. 통일교가 굉장히 기업도 많고 그리고 아산에 땅도 많고 이게 또 김진성이랑 통일교가 연관이 된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제보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김진성을 재수사하면은 이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다닌 대학교도 모터스포츠 학과를 나왔거든요. 자동차 경주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쯤 자동차 경주를 해서 경주에 가야 될 텐데. 자, 어쨌든 통일교 썰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썰 많아요. 학교에서 정말 술 먹고 콜라 먹고 싶은데 자판기에 맥콜밖에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참 준비가 덜한 게 많지만 좀 좋은 뉴스 따단.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2030 목소리를 듣는다. 서울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야,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고 있으셨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타운홀 미팅 드디어 서울에서 한답니다. 나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약간 제가 30대 후반이래 가지고 이게 참 애매해. 20, 30대인데 이게 또 후반이니까 또 나는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채팅 좀 많이 써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더 좋은 7시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 뉴스를 조금 더 많이 읽어달라. 그래서 최대한 뉴스 많이 읽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현직 판사 조이대 한덕수 만난 적 없나? 행정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조이대가 웃으면서 나가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많은 화가 나셨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직 판사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나고 김충식을 만나고 전직 검찰청장을 만나고 그랬다라고 보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김충식을 만났다 누굴 만났다 근데 그게 오보였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다더라 뭐 어디서 들었다 또는 지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을 까든지 왜 녹취록을 안 까는 거야? 아니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아니 녹취록이 있다며 그 녹취록을 까면 되는 거잖아. 근데 녹취록이 없는데 녹취록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을 할 때 녹취록을 가지고 그거를 음성 변조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사실 음성 변조 기술이 요새 너무 발달해가지고 음성 변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진짜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녹음돼 있는 거를 옮겨요. 그래서 요즘에 AI가 읽어주거든요. 왜냐면 제보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보자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마치 그 말인 것처럼 그렇게 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녹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정 감독이 조이대랑 김춘식이랑 김건희랑 한 몸이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맨날 자주 만났다고 하던데요. 아, 특종 조이대 김건희 만났다 이러면서 이 목소리가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한테 들었다 어디 쪽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너무 웃긴데 그때 홍장원 수첩에 적힌 그 이름 네. 거기에 누가 있었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여기에 정말 웃겼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총리, 딴지일보, 그 다음에 조국도 있었어요. 김명수, 김민우, 무슨 노총위원장, 권순일, 그 다음에 여기에 정창래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청렌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법관 이렇게 여기에 근데 J컴퍼니라고 써져 있어요. J컴퍼니, 그 다음에 정병곤, 누아, 무지개빛, 홍수미 이거 제가 적은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마치 여기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러면 이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뉴스입니까? 근데 나는 그런 썰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에서 좀 확인을 좀 하세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확인은 둘째치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잖아. 나 그게 더 웃긴 거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받아줬어. 근데 갑자기 그게 문제가 돼. 그거 내가 언제 그랬어요? 썰 얘기한 거지. 그거 갖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같은 생각이면 1번. 아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면 23,678만 225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열린공감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을 담다. 네. 열린공감 TV가 조이대 녹취 최초 공개 유튜버 팩트로 확인 안 될 뿐이다. 안 될 썰일 뿐. 네, 이렇게 팩트가 확인 안 된 썰일 뿐이라고 쓴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JTBC 9월 18일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조이대 녹취 최초 공개 유튜버 팩트로 확인 안 된 썰일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라는 보도를 수정해달라고 열린공감TV 측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 공책에서 한 발언은 해당 녹취 자체가 썰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수사를 통해서 팩트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자들 세계에서 돌기도 하는 일명 찌라시, 카더라들 중에 신뢰성이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경자장설견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 위한 맥락의 방송이었다. 이거를 읽으면서 혹시 이 매체는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썰을 푼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카더라를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여기 언론사 아닌가요? 언론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찌라시를 얘기했다, 뭘 얘기했다. 그런데 확정된 관련 제보 내용이 썰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진실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썰이라면서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자신들이 굉장한 걸 터뜨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열린공감TV 그 관계자들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맞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만약에 그런 내용을 확실하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야죠. 왜 중간에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열린공감이라는 곳이 어떤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으나, 남들에게 피해 줬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지 남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공감TV에게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썰이나 찌라시 같은 거 얘기할 거면 언론사 문 닫는 게 낫죠. 언론사라고 하면서 썰하고 찌라시 쓰는 그런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파팔파 퍼졌을 경우 당신들이 막았어야지. 아니다, 썰일 뿐이다,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막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썰이었다.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린공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많은 그 언론들, 저도 포함해서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없어서요. 에휴, 한심하다. 네, 다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든. 자, 뒤바뀐 술자리 회의 의혹, 대북 송금 사건 재심 가능성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 저희가 이거를 보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정감독이라는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수원지검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 연어집이 도대체 어딘가에서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연어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게 소문이 도니까 연어집이 문을 닫았어. 기억나시는 분? 그래서 도대체 연어집은 어디로 갔을까 하다가 그걸 찾다가 저희 비서가 우리 진짜 실존하는 비서이자 저희 와이프가 찾았습니다. 어디? 제주도에 있는 연어집이 제주도로 갔더라고. 정말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주도를 찾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았냐면 당근에서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진짜 제주도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사장이 없으셔가지고 전화 인터뷰만 했었는데 우선은 진짜였어요. 진짜로 그 연어집이 있었고요. 근데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먹었던 연어 초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더라고. 이거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상호를 공개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맛있어요. 그냥 고급 연어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비스로 나오는 연어가 아니었고, 정말 연어가, 모르겠어. 나는 연어 초밥을 직접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먹었던 기억은 있지만
서비스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같이 나오는 건 세트를 먹어봤지만 연어 초밥만은 처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 나 애월. 맞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졌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해보니 진짜였다. 진짜였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대통령 바뀌고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맞다라는 게 하나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저는 재심 가능성이 아니라 재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화영 부지사든지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그리고 또 이 사무실의 주인 이성열 대표 그다음에 정대택 회장님 그런 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원래 원상복귀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법은 공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신 분들을 사면이란 제도로 구해주지 말고 저는 재심을 통해서 그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게끔 해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있지만 그 사면권으로 인해서 누구누구 이게 정말 공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쪽에 잘못된 사람을 사면을 해줘야 되면 상대방의 또 잘못된 사람도 사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면 제도는 저는 조금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면해줘야죠. 그러면서 사면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죠. 돈이 많다고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뭘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면되는 게 아니라 저는 법 자체를 개혁을 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을 테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가해자겠죠. 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법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분들이 억울함이 없이 대한민국이 정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하영 부지사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이하영 부지사가 그 당시에 또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재심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정말 꿋꿋하게 지키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이하영 부지사에게 응원 드리고요. 조만간 감옥에서 나오셔서 우리 아만다 TV에 나오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몽개님 정치인 재산 보수도 해야 됩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인사도 해야 되니까 우선 송금래님 정청래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걸 좀 쓰지 마. 아니 자꾸 내가 누구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쓰면 읽어드려야 되잖아. 당대표라고 좀 써주세요. 정청래 당대표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아만다잖아요. 우리는 미디어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 뒤에 적어도 님자라도 붙여요. 정청래님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거 써주지 말라니까. 그럼 괜히 이상해지잖아. 네. 알겠죠? 자, 다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웬만해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미디어처럼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거 써주셔. 자, 이젠프 대통령 정권에서 또 왜 이래 이거. 네.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네. 금융감독원 직원 전체가 2,000명 정도 된답니다.
네, 무리한 십자가를 진 듯해요. 문재인 때도 금강원 해체설이 있었지만 실행 안 하고 대통령 마치고 나왔답니다. 결국은 이젠프 정권에서 금강원 해체한다는 건 저 괜히지만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은 신청입니다. 우리 집 이젠프 정통 지지하고 권리당원입니다. 제이컴퍼니 무리하시겠지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수련님의 말씀이 다가와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수련님도 이재명 대통령 뽑고 하셨는데 내 가족이 금융감독원에 다니시는 또 따님이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섭섭한 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써주시는 거는 뭐 이재명 정부 정권의 그 뭐랄까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요미님, 님은 못 치겠습니다. 님이, 네. 제이 형님 머리 스타일 점점 멋져지세요. 사실 제 미장원을 좀 가야 되는데 요새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헤어 드라이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잘라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러 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이번 주말에는 스타일 좀 바꾸고 미장원 가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머리로 좀 이게 옛날 머리래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최대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나름은 그래도 아침에 뉴스 프로그램 하는 사람 아니야. 네, 잘난 척.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광고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죠? 미장원 가는 게 웃기십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아침에 뉴스 방송하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들어왔는데 네, 이따 저녁부터 광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콩 심는데 콩 나고 그 다음에 벼 심는데 벼 나고 보리 심는데 보리 나잖아요. 네. 머리 심으면 머리가 납니까? 근데 머리 심는 거 정말 힘들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그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네. 조만간 전화번호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지 않게 모발.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저 물론 숱이 많아서 저도 뿌려볼 건데 드디어 광고가 들어와서 아만다 TV에서도 이제 광고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이컴퍼니도 광고가 들어갈 거고, 대대적인 광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험 광고도 지금 얘기 중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프린트 되어야 되는데, 네, 프린터 얼마죠? 네,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 광고할 생각 없으세요? 광고할 생각 있죠. 저희 유튜버인데요. 네, 오늘 프린터 갖고 오시면서 광고 좀 주세요. 광고요? 네, 저희 이거는 6만 원에 할 테니까 광고 좀 주세요. 이러고 끊었어. 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됩니다. 네, 광고 주세요.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당적자 고발, 이중당적자 처벌받나? 네, 굉장히 큰 뉴스죠. 이거는 이중당적자가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자, 어떤 한 시민이 8월 28일 날 이중당적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고발을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깨어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당, 개혁혁신당, 대한민국 모든 정당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쉽게 이중당적자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게 마침 오늘 뉴스에 나왔죠? DB만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명단과 그리고 국민의힘 명단을 비교했더니 11만 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11만 명 이상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당원과
조국혁 신당의 당원을 쫙 교차해. 그럼 교집합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겹친 사람만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국혁 신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누가 손해겠어. 민주당에서 조국혁 신당 달라 그러면 줄까요? 그 자기들끼리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고발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조국혁 신당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자이신 분들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내가 국민의힘당과 민주당과 이중당적자이신 분들 또는 통일 무슨 교 있잖아. 그런 데랑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당적자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통일교라는 걸 빼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에 국민의힘당이 11만 명이 가입해서 민주당 선거에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사람을 뽑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번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당적자 고발한 이 고발장 접수, 그 다음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니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정말 간단해요. 이중당적 그 당원 명부 줘라. 당원 명부 비교해서 DB하면 하루면 될걸요? 근데 하루면 돼요, DB. 그 계산만 하면 얼마나 요새 편해요. 금방 됩니다. 이거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단 명부를 줘야지. 그래서 압수수색이 안 가도록 자연스럽게 당원 명부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당적자는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이중당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당적자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누가 고발한 거야, 이거? 이거 이중당적자 고발한 사람 이거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잘했습니다. 나야 나. 네, 제가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여러분들 아쉽죠? 재밌죠? 네. 자, 윤계영 공모 단전 단수 지시. 네, 이상민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답니다. 네. 윤계영 공모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내란 세력들이 끝이 없어요. 이게 보면은 주변에 내란 세력들이 정말 많다니까? 이상민도 그렇고, 정말 내가 아는, 이거 조만간 제가 나올 건데, 이 소방관들 중에서도 내란 세력과 공모한 세력이 있더라고요. 소방 세력, 소방관들도. 정말 웃긴 거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맞나요? 2024년. 2024년이죠? 왜 이렇게 헷갈려? 아닌가?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그 당시에 소방 1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J컴퍼니 제가 그때 기자할 때 그 소방 1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방 1보를 주셨던 분이 현직 소방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방 1보 1.5cm 열상 제일 먼저 나온 그 소방 1보였는데 그거를 행안부에서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에서 그걸 1cm로 고쳤어. 마치 굉장히 0.5cm가 뭔 차이냐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축소 은폐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가 그 당시에 전현희 TF 단장님한테 가져가서 그때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 그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대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소방일보를 누가 제공했냐? 저희 구독자인 그 소방관님이 제공을 해줬고 제가 그걸 전현희 의원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 때 힘들게 어쨌든 우리가 결의대회를 하고 지금 그 1.5cm를 1cm로 줄인 그 증거는 바로 그 소방관님과 제가 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방관님 잘렸습니다. 정년퇴직을 원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찍혔어요. 저랑 내통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정말 너무 안 된 거야. 나는 진짜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로면 됐다. 네. 그렇지만 정말 이 나쁜 소방관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혹시 대통령실에서 저희 방송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혹시 관저에 있는 소방관들이 싹 다 바뀌었나요? 관저 안에 윤석열 정권 때 뽑은 그 소방관, 대통령실에 있는 소방관 그분들도 세세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권 때 들어갔던 그런 소방관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보가 왔거든요. 혹시 그게 바뀌지 않았다라면 빨리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저희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볼 방송이 없잖아요.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 성공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 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7분인데요. 과연 지금 시간에 또 어떤 뉴스가 떴는지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지 못한 뉴스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특검, 통일교인 추정당원 11만 명 명단 확인, 건선동 세뱃돈, KT 피해 집계, KT 이번에 범인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본부장 박미후 귀국했대요. 한국, 일본과 다르다. 최대한 설명한다고 하고 이 대통령 2030 목소리 듣는다. 윤계영 공모 단전 단수 지시한 이상미 오늘 첫 공판 준비길. 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메인 뉴스고요. 그리고 러극동 캄차카서 규모 7.8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러극동 캄차카서에 계시는 교민분들이나 교포 여러분들은 얼른 대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저께 되게 웃긴 뉴스를 봤는데 그 가상 가수, 가상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인간? AI?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가상의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럼 나를 막 뭐라고 여기 여러분 얘기해. 그럼 그게 모욕죄가 될까요? 네. 법원 판단을 보니까 모욕죄가 되는 걸로 해서 벌금 10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인간, 그래 가상의 연예인에게 모욕을 하시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 아만다 미디어의 뉴잉남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그 다음에 뉴스를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아쉽나요? 1시간 아쉬우면 1번. 네, 안 아쉽다. 빨리 끝내라. 보기 싫다. 그러면 2786만 7925억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재밌다라는 말로 듣고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재밌게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한때 아마존의 전사 빽빽한 밀림의 숲 아마존 그립다 굵디 굵은 대나무 숲 울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달
4.5